세종대왕 이야기 하나, 출산 휴가 제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여자 노비들은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7일만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만삭인 몸으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는 일을 쉬면서 건강을 잘 챙기게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충분히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하도록 했으며, 그 남편도 30일 동안 일을 쉬면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야기 둘, 공정한 세금 제도.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에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어 드리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충분히 와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에는 높은 등급을 매겨 쌀을 많이 걷고, 산이 많고 추워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는 낮은 등급을 매겨 쌀을 조금만 거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땅을 6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한 농사가 잘 된 종들을 9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일 때는 쌀을 많이 걷고, 가뭄, 병충해, 태풍 등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쌀을 조금만 거뒀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 정민이 할머니께서는 북한에 있는 개성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정민이는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개성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아버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단다. 북한에는 천연 자원이 많고 남한은 기술력이 좋아서 작지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이처럼 통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일 편익이라고 해. 정민이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한과 북한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오가며 무역을 하여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지금도 분단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어.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게 가장 큰 분단 비용이란다. 사람들은 보통 분단 비용을 가리켜 분단 때문에 들어가는 남북 간의 군사비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비용이 있단다. 바로 위협받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지.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거란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북한 사람들은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금방 발전할 거란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면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생활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통일 편익이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이란다.
정민이는 비로소 왜 통일이 우리의 소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이는 통일이 되어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형편이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빈곤과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며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도와주며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전기시설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쟁, 질병, 굶주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국제민간의료 구호단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전쟁, 유행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거나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때 이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하고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 도우면서 인류애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요르단 이르비드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속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만들어진 공원으로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비무장지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원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제두루미, 독수리 등 다양한 철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러기떼 수천 마리가 휴전선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남녘과 북녘을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중단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비무장지대는 그 이름과는 달리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는 분단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은 통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이 함께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탐방로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용양부 암정교.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에서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입니다. 제두루미, 너도 바람꽃.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